안녕하세요. 지난주 사화에서 빙의될 뻔한 영인대군은 이번에 결국 죽어서 등장하네요. 그것도 지독한 악취를 풍기면서요. 그런데 빙의가 아니고 왜 죽어서 버려졌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영인대군의 죽음으로 궁궐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인데요. 오늘 영상은 강철이 팔척귀와 대적하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와 팔척귀에 대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섭스님을 만난 강철은 팔척귀를 천도시키는 방법을 묻는데 가섭스님은 강철의 야광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광주는 바로 사화에서 보여준 강철 몸속의 빗줄기였습니다. 야광주는 용의 여의주보다 한 단계 낮은 기운이지만 엄청난 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잠깐은 막을 수 있지만 팔척귀가 원한을 풀고 천도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야광주를 소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광주를 온전히 소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강철이 스스로 죽을 각오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강철은 팔척귀에게 야광주를 다 써버리고 죽을 수 없다고 대꾸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리의 기도로 승천을 해야 하기에 이무기 강철은 여리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여리는 강철을 몸주신으로 받드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팔척귀를 없애버리고 승천해야 하는 강철, 팔척귀를 없애버리고 윤갑나리를 구해야 하는 여리. 여리는 강철에게 정명루를 손목에 묶어주고 강철은 여리에게 옷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마치 언약식처럼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팔척귀를 없애기로 의기투합하고 한양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강철과 여리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철은 여리를 보고 있자니 심장이 뛰고 만지고 싶고 잡아먹고 싶달까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강철은 인간이 이 몸의 오감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된다고 말은 하지만 여리 앞에서는 스스로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편 궁궐의 팔척귀는 다시 왕에게 빙의하려고 하는데 왕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더니만 바로 평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경귀석으로 만든 안경알 때문이겠지요. 알고 보니 왕은 어린 시절 13년 전 궁궐에 온 넙덕에게서 경귀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왕가에서 유일하게 광증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리와 강철은 중전에 의해 영인대군의 죽음을 핑계로 궁궐에 불려가는데 애꿎은 수살귀가 범인으로 붙잡히고 수살귀는 영인대군을 죽인 놈이 팔척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궁에서는 귀신들이 낮에 돌아다닙니다. 모든 음기운은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법이지만 뭐 드라마니까요. 픽션이니까요. 이해하고 그냥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담이지만 귀궁 드라마의 귀신들은 CG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실제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섭지는 않고 그냥 볼만한 모습이어서 좀 낫습니다. 오히려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리는 궁궐을 둘러보며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 부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팔척귀가 불에 타 죽은 귀신, 바로 화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철도 부적을 보며 신통하게도 팔척귀가 도성 밖에서 당한 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그 전에 이광처럼 갖고 놀지 않고 영인대군을 바로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가의 혼령을 잡아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팔척귀. 그리고 누군가가 팔척귀에게 영인대군을 제물로 바쳤다고도 말합니다. 어쩌면 왕 내 놈도 내 아들놈도 언제 잡아먹힐지 모른다며 왕을 쏘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강철은 왕에게도 반말을 합니다. 왕도 더 이상 윤갑이라 안 하고 그자라고 합니다. 왕도 이제는 윤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건가요? 왕은 강철을 통해 귀신의 사람이 개입되었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팔척귀를 막아낼 방도를 찾으라며 겉으로는 윤갑을 다시 검서관으로 여리는 왕의 애체장인으로 직책을 내리면서 속으로는 음사행위를 허락합니다. 팔척귀는 화기라고 했으니 화기가 강한 밤 여리는 팔척귀를 유인하고 강철은 야광주로 팔척귀를 공격하며 칼로 찔렀지만 실패합니다. 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풍산이 천지장군을 위해 부적을 쓰고 기도하고 음사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강철은 팔척귀와 대적하고 실패한 후 물속에서 다시 기운을 회복하는데
강철은 자신의 힘이 약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저는 가섭스님의 내가 스스로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스스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강철 역시 가섭스님의 그 말을 떠오르긴 하죠. 하지만 염두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야광주를 소진해야만 막강한 팔척귀를 막을 수 있다는 한말을요. 즉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강철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열의에 대한 사랑이겠지요. 재미있게도 6화에서는 이무기 강철의 동생 비비가 등장합니다. 이름부터가 무슨 인형 이름 같기도 한데요. 환갑 넘은 노인의 혼령을 먹는 이무기예요. 그래야 승천할 수 있다고. 이무기 비비도 승천하려는 도중 인간의 눈에 띄어서 땅으로 떨어져 이무기가 되었죠. 비비는 강철보다 인간에 대한 증오가 더 심해서 그가 다시 승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인간의 혼령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이무기. 비비는 인간의 힘을 빌어서, 즉 열의의 힘을 빌어서 다시 승천하고자 하는 강철이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런 비비로부터 강철은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열의에게 금방 들켜버리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실행하려고 합니다. 열의가 윤갑을 구하기 위해 강철의 몸주신이 되어주겠다고 간청했고 강철은 기꺼이 받아주면서 팔척귀를 없애겠다고 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조는 강철이 인간에게 배운 손바닥처럼 뒤집는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여차하는 상황이 되면 팔척귀는 고사하고 열의만 꼭 잡고 가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무기 강철은 오직 열의만을 원하고 열의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하니까요. 그러한 이기심으로는 대의를 이룰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그 이기심이 그냥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가 강철이 열의와 관계되는 숙명적인 이유이자 사랑이며 이 드라마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강철의 숙명적 사랑이 깊어져 사랑의 힘으로 대의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이무기의 성격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강철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물론 드라마 성격상 강철 이무기는 결국 열의에게 극진히 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의를 극진하게 사랑하게 되면서 왕가의 큰 원한을 대표하는 팔척귀를 퇴마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철과 열의의 로맨스 외 또 중요한 부분이 전개되는데요. 팔척귀가 그렇게 뜨겁게 불태워진 모습 속에서 엇겨온 광증의 냄새와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괴물 모습 뒤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 이광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슬프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것도 무지무지 슬프다고. 대체 임금이 사는 구중궁궐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궁궐의 물귀신이며 여러 귀신들이 출몰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지요? 앞으로 팔척귀의 진짜 사연과 강철의 호시탐탐 사랑의 실력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